작은 읍내의 오래된 미용실. 미양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서둘러 문을 열었다. 헤어드라이어 소리가 울리는 미용실 안은 아직 차갑고 그녀의 머리는 말릴 시간도 없이 젖어 있었다. 그날 문이 덜컥 열리더니 체격이 좋은 남자가 묵직한 걸음으로 들어왔다. 머리 좀 다듬어 주세요. 말투는 무심했지만 눈빛은 낯설고도 외로운 기운을 품고 있었다. 미양은 익숙한 손길로 조심스럽게 샴푸를 하며 물 온도를 맞추었다. 그때 그 남자 강식이 고개를 살짝 들며 말했다. 손이 참 따뜻하네요. 미양은 얼굴이 붉어졌다. 아네. 짧은 말 한마디였지만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인정받아 본 적이 거의 없던 미양에게 그 말은 오래 남았다. 그러나 그의 눈 속에는 한 번 마음을 들이면 절대로 놓지 않을 듯한 강한 집착이 아주 은근하게 빛나고 있었다. 미양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였다. 그날 이후 강식은 매일 미용실을 찾아왔다. 문이 열리는 시간에 맞춰서 있었고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서 집 앞까지 따라왔다. 집 근처까지 바래다 줄게요. 밤길 위험하잖아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던 관심이 점점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라는 감정으로 바뀌어갔다. 꽃다발을 건네기도 하고 점심 도시락을 사와. 일하느라 바쁘니까 밥은 챙겨 먹어야죠. 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은 다정해 보였다. 그의 끈질긴 관심은 미양에게 처음 느껴보는 사랑받는 감각이었다. 미용실 사장도 거들었다. 요즘 보기 드문 책임감 있는 남자네. 2년이면 좋지. 그 말 한마디가 미양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다. 그리고 몇 달 뒤 그녀는 강식의 손을 잡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 미양은 전날 밤 미처 풀지 못한 긴장감 속에서 눈을 떴다. 하얀 드레스가 아직 방 한쪽에 걸려 있었지만 그것은 이미 어제의 꿈 같은 이야기였고 오늘부터는 진짜 현실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강식은 아침부터 서둘렀다. 일찍 가야 돼. 우리 어머니 기다리셔. 차를 타고 시댁으로 향하는 동안 미양은 괜히 손을 만지작거리며 긴장했다. 혹시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부담 안 주고 잘 지낼 수 있을까? 마음속에서 쉴 새 없이 불안이 피어올랐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그곳에는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중년의 여자가 있었다. 바로 시어머니 복자였다. 복자는 미양을 위아래로 쓱 훑었다. 그 표정에는 반가움보다는 검사에 가까운 기색이 먼저 떠올랐다. 왔나? 그래, 며느리라더니 생각보다 작네. 손도 작고 팔힘도 약해 보이고. 첫 인사는 칭찬도 환영도 아니었다. 평가, 그것도 호감 없는 평가였다. 미양은 억지로 웃으며 인사했다. 저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복자는 돌아서면서 작게 중얼거렸다. 부탁은 내가 해야지. 집안일 못하면 내가 고생이니. 복자는 미양이 짐을 풀 새도 주지 않았다. 자, 부엌으로 들어와. 신혼이라고 봐줄 거 없으니까. 부엌은 양념 냄새와 식재료들이 뒤섞여 정신없었다. 미양은 재빨리 앞치마를 묶고 복자 옆에 섰다. 파는 이렇게 썰어야 돼. 아니, 그건 너무 두껍고 왜 이렇게 느려? 젊은 사람들은 어쩜 이렇게 손이 굼떠? 미양은 이제 막 결혼한 며느리로서 잘하고 싶었기에 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조심할수록 더 실수했고 실수할수록 복자의 불만은 커졌다. 아이고, 이거 봐.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네. 거품 하나 남아있어. 우리 집에서는 이런 거 절대 그냥 안 둬. 복자는 설거지한 그릇을 싱크대에 다시 쏟아놓았다. 물도 튀고 접시도 부딪혀 소리가 났다. 미양은 손을 바쁘게 움직였지만 복자는 계속해서 잔소리를 이어갔다. 가마솥에 물 올리는 방법도 모르고 어디서 배웠길래 이렇게 헛손질이 많아? 점심 무렵 강식의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복자는 현관으로 나가며 큰 소리로 말했다. 아이고, 며느리가 손이 조금 느려서요. 아침부터 내가 다 챙기고 있어요. 요즘 애들은 배운 게 없어, 배운 게. 친척들은 웃으며 새댁이니까 그렇지. 조금 지나면 빨라지겠지. 라고 말했지만 미양에게는 그 말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들의 웃음 뒤에서 자기에게 향하는 시선이 모두 평가처럼 느껴졌다. 강식은 그런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우리 엄마 성격 알지? 그냥 듣고 넘겨. 라고만 말하고 자리를 비웠다. 미양은 혼자 부엌에서 다시 전을 부치고 설거지를 하고 친척들 밥상을 준비했다. 앉아 있을 틈도 없었다. 복자는 틈만 나면 귀에 들리게 말했다.
우리 아들 같은 착한 사람 얻어놓고도 살림 하나 똑바로 못하면 안 돼. 잠자리에 들자 긴장이 풀릴 줄 알았다. 하지만 그날 밤 강식은 갑자기 모진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오늘 왜 그렇게 굼떴어? 엄마 앞에서 그렇게 느릿느릿하니 내가 창피하잖아. 미양은 충격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미안해, 처음이라서 노력할게. 강식은 말없이 돌아누웠다.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리고 자는 그의 모습은 낯설고 차가웠다. 미양은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 그 불안은 깊게 아주 깊게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결혼 1년차, 미양은 임신을 했고 집안 분위기는 잠시 밝아졌다. 강식은 기뻐했고 복자도 겉으로는 좋아 보였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없었다. 입덧이 심했던 미양은 물 한 모금도 삼키기 어려웠다. 하지만 강식은 퇴근 후 게임만 하며 말했다. 임신하면 다 그러는 거지. 일은 네가 하는 거고 나는 내 할 일 하는 거고. 복자는 더했다. 애 하나 가졌다고 유난이야. 우리 때는 임신해도 논밭 다 나갔어. 입덧으로 쓰러져도. 미양은 집안일을 멈출 수 없었다. 어느 날은 설거지를 하다 어지러워. 그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복자는 무심하게 말했다. 손 빨리 움직여. 저녁 준비해야지. 출산날. 해산시 통증은 지옥 같았지만 은하가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미양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내 딸 만나서 반가워. 작고 뜨거운 체온이 팔에 닿자 그동안의 고통이 모두 사라지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강식은 이미 아이보다 자신에게 더 관심을 요구했다. 밥은 안 해? 나 회사 가는데 뭐 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산후통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미양은 주섬주섬 일어나 밥을 차렸다. 강식은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출근했다. 은하가 생후 6개월이 되었을 때였다. 밤에 분유를 타느라 전화벨 소리를 못 들었다. 문제는 그 전화가 강식이 퇴근 후 술자리에 가는 길에 건 전화였다는 것이었다. 집에 돌아온 그는 문을 여는 순간부터 벌써 흥분한 상태였다. 전화 왜 안 받았어? 은하 분유 타느라 잠시. 강식은 갑자기 미양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벽으로 밀어붙였다. 거짓말하지 마. 누구랑 있었던 거냐고. 강식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눈빛이었다. 상황을 설명해도 변명해도 그는 듣지 않았다. 그날 밤 은하가 무서워 울음을 터뜨리자 미양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아기를 달래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꼭 안고 있었다. 그 와중에도 강식은 방을 왔다 갔다 하며 소리 없는 분노를 터뜨렸다. 이날 이후 폭력은 한 번이 아니었다. 전화가 늦게 받아줘도, 밥이 조금 늦게 차려져도, 웃음소리가 조금만 커져도, 무슨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강식의 분노는 언제든 폭발했다. 미양의 멍든 팔을 본 복자는 말했다. 너도 말 좀 예쁘게 하지 그랬니? 남자는 원래 다 그런 거야. 그 말은 너는 맞아도 싸다라는 의미였다. 미양은 그 순간 이 집에서 자신이 보호받을 가능성은 단 1%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 명절 아침 아직 해가 뜨기 전 부엌에는 이미 연기와 기름 냄새가 자욱하게 퍼져 있었다. 복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재료를 꺼내놓았고 미양은 은하를 등에 업은 채 졸린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들어섰다. 전 부치려면 빨리 움직여야 해. 어디 앉아있을 시간이 있어? 그 말은 인사 대신 내뱉는 명령이었다. 복자는 미양의 손을 잡아당겨 전을 부치게 했다. 은하는 새벽에 찬 공기와 부엌의 열기 사이에서 찡얼거렸지만 복자는 이를 눈치챘다는 듯 애 좀 조용히 시켜. 사람 귀에 거슬리잖아. 라고 했다. 전이 뜨거운 기름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갈 때 기름이 튀어 미양의 손등을 몇 번이고 데웠다. 나 뜨거. 미양이 아픔에 손을 움찔하자 복자는 기가 막히다는 듯 말했다. 그 정도로 놀라면 집안일 어떻게 하려고? 아이 엄마면 좀 단단해져야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상태에서 부엌 열기 속에서 쉬지 않고 손을 움직이자 눈이 따갑고 호흡도 힘들었다. 파는 더 얇게 썰어야 해. 아니 그건 너무 얇고. 이런 것도 제대로 못 다뤄? 우리 집 사람들은 다 부지런한데 너만 느려. 비난은 멈추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차들이 하나둘 시댁 앞에 멈췄다. 복자는 며느리를 뒤로하고 현관으로 나가 밝은 표정을 지으며 친척들을 맞았다. 아이고 오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아직 서툴러서 제가 아침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부엌에서 그 말을 들은 미양은 손끝이 떨렸다. 세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다시 전을 부쳤다. 친척들은 부엌을 기웃거리며 미양을 힐끔힐끔 보았다. 세댁 힘들지? 명절은 원래 부엌에서 시작하는 거야. 기름 냄새, 양념 냄새, 땀 냄새가 뒤섞여 숨이 막힐 듯 했다. 미양은 은하가 등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무릎도 못 펴고 계속 허리를 숙이고 전을 뒤집었다. 복자는 일부러 친척들 앞에서 더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 며느리는 손이 좀 느려요. 제가 안 챙기면 밥 시간 맞추기도 힘들어서. 그 말에 몇몇 친척들이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미양의 심장에 박히는 칼 같았다. 오후가 되자 미양은 잠깐이라도 쉬고 싶었다. 설거지를 하던 중 허리를 펴며 숨을 고르자 복자가 가시 돋친 말투로 외쳤다. 저기서 뭐해? 또 멍때리려고? 신혼이니까 내가 참는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꼴 안 봐. 이제는 더 참기 힘들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앞이 뿌얘졌다. 울음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친척들이 있어 울 수도 없었다. 은하가 졸려 칭얼거리자 복자는 다시 잔인하게 말했다. 애 좀 어떻게 해봐. 불편하다고 계속 우네. 말을 들은 순간 미양은 더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먼저 무너져 버리겠어.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하나의 확신을 만들어냈다. 지금 아니면 도망칠 기회가 없어. 친척들을 맞으러 복자가 잠시 거실로 나갔을 때 부엌에는 몇 초간의 정적이 찾아왔다. 고요한 순간. 단 3초. 그때 미양의 몸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은하를 왼쪽으로 단단히 엎고 부엌 밖으로 조용히 걸었다. 목이 타는 듯 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조금만 더 아무도 보지 않는 방향으로. 대문이 시야에 들어오자 미양은 절박하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달렸다. 전력으로 온몸이 찢어질 듯 달렸다. 은하야 조금만 버텨. 엄마랑 나가야 돼. 뛰면서 눈물이 앞을 가려. 길이 흐릿하게 보였지만 멈출 수 없었다.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았다. 복자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리는 것만 같았다. 며느리, 어디가? 실제로 들린 건지 공포가 만들어낸 환상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미양은 더 빠르게 더 필사적으로 달렸다. 한참을 뛰던 중 골목 너머에서 택시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다. 미양은 손을 높이 들어 흔들었다. 기사님, 제발 태워주세요. 부탁드려요. 택시는 급하게 멈췄다. 운전사는 놀란 눈으로 미양과 은하를 번갈아 보았다. 무슨 일인가요? 친정집으로 가야 해요. 부탁드려요. 지금 빨리 가야 해요.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운전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굳이 묻지 않았다. 그저 시동을 걸고 출발했다. 택시가 움직이자 미양은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울음을 소리 없이 쏟아냈다. 은하의 작은 손이 엄마의 뒷목을 잡고 있었다. 은하야, 엄마가 이제 우리 지킬게. 다시는 저기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택시는 명절의 시끌벅적한 골목을 벗어나 조용한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다. 미양은 처음으로 숨을 크게 쉬었다. 도망쳤다. 그리고 살아남았다. 택시는 미양의 친정이 있는 마을로 들어섰다. 이미 해는 저물어 어둑한 길가의 가로등만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창밖을 보던 미양은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친정집이 보이자 가슴이 울컥했고 몸 전체에 힘이 풀리는 듯 했다.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미양은 택시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은하는 낯선 상황에도 조용히 엄마의 어깨에 안겨 있었다. 초라한 친정집 대문은 그동안 찾지 못했던 안전의 상징처럼 보였다. 미양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아버지, 저예요. 잠시 뒤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세월의 흔적이 짙게 묻어난 얼굴, 늘 말수가 적던 그 표정이 딸의 몰골을 보는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다. 멍든 손등, 부은 눈, 떨리는 어깨, 등에 엎인 은하의 지친 얼굴. 무슨 일이냐? 단 3글자. 그러나 그 안에는 충격, 분노,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미양은 더는 참지 못하고 아버지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나 도망왔어요.
못 견디겠어서 나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아버지는 딸의 등을 천천히 두드리며 입술만 달싹였다. 됐다. 됐다. 일단 들어가자. 친정집은 오래된 전등 불빛 아래 잔뜩 눅눅한 냄새가 스며 있었다. 하지만 그곳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전한 공간이었다. 미양은 은하를 작은 이불 위에 눕히고 그 옆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다. 손이 떨려 물도 제대로 따르지 못했다. 아버지는 말없이 방 한쪽에 앉아 딸을 바라보기만 했다. 밥은 먹었냐? 아니요.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만 해서 입에 들어간 게 없어요. 류향의 말에 아버지는 잠시 입술을 지그시 눌렀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딸이 더 놀랄까봐 말하지 못했다. 밥 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아버지는 불편한 몸을 일으켜 낡은 냄비에 물을 올리고 찬장에 있던 김치와 계란을 꺼냈다. 그동안 미양은 무릎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친정집의 작은 소리까지 크게 들릴 만큼 심장이 두근거리며 공포가 남아 있었다. 은하가 잠결해. 엄마. 하고 중얼거리자 미양은 다시 울음을 삼켰다. 밥이 다 되자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양아. 말해봐라.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미양은 식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쥐었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다. 잠시 후 입술이 떨리며 천천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아버지. 강식이가 의심이 너무 심해요. 전화 못 받으면 화내고 조금만 늦어도 혼자 난리를 치고 폭력도 점점 더 자주 강하게. 아버지의 손이 숟가락 위에서 딱 멈췄다. 너 맞았다는 거냐? 네. 그 말과 함께 미양은 소매를 걷어 멍든 팔을 보여주었다. 파랗게 붉게 누렇게 변한 자국들이 한 달간 쌓여 만든 흔적처럼 보였다. 아버지는 턱이 떨릴 만큼 분노했지만 애써 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놈 인간이 아니구나. 아버지. 그래서 도망쳤어요. 지금 아니면 은하를 데리고 못 나올 것 같아서.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너무 잘했다. 네가 살아야 은하도 산다. 그 말은 그동안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했던 미양의 가슴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그날 밤 미양은 겨우겨우 눈을 감았다. 하지만 깊이 잠들 수도 없었다. 문 밖에서 작은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버지는 강식이 혹시 찾아올까봐 잠도 자지 않고 방 안에서 창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새벽 3시가 넘었을 무렵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미양은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도 자리에서 눈을 크게 떴다. 누구지? 한참을 귀 기울였지만 발소리는 멀어져 갔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했다. 강식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미양은 무릎을 끌어안고 떨었다. 아버지, 찾아오면 어떡해요? 은하 어떡해요? 아버지는 담담하게 말했다. 여기 오면 내가 막는다.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그의 말투는 그 어떤 밤보다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아침이 되자 문 밖에 낯선 그림자가 보였다. 옆집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양이 왔다며? 어젯밤에 어떤 남자가 마을에서 계속 사람들한테 물어보던데 혹시 너희 집 찾는 거 아니야? 미양의 얼굴은 새하얘졌다. 아버지는 이를 꽉 물었다. 시작됐구나. 그놈 벌써 찾으러 다니는구나. 미양은 손으로 입을 막으며 은하가 있는 방을 바라보았다. 그 작은 방, 그 아이의 작은 이불, 그조차도 언제 빼앗길지 모를 공포가 스며들었다. 미양이 도망친 지 하루. 겨우 친정에서 첫 밤을 보낸 다음날 세상은 잠시 고요한 듯 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이미 긴 그림자가 자라고 있었다. 그 그림자의 시작은 바로 강식이었다. 미양이 사라진 걸 알아챈 것은 명절 오후 늦은 시간이었다. 부엌에서 돌아와 보니 미양의 신발이 없어졌고 은하가 누웠던 이불도 없었다. 집안을 아무리 둘러봐도 미양의 흔적은 사라져 있었다. 뭐야?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몇 분 지나자 표정이 일그러지고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마침내 폭발했다. 도망갔어?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복자도 놀라서 실수를 나무라려던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아들 일단 진정하고. 진정? 엄마는 이게 진정이 돼. 내 마누라가 애를 데리고 사라졌다고. 강식은 방문을 발로 차고 식탁을 뒤엎고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복자는 아들이 무서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식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찾아야 돼. 당장 찾아야 돼. 전현이 어디 갔는지 다 뒤져야 돼. 그 표정엔 공포보다 더한 감정, 집착, 그리고 남의 생사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착각에서 오는 자기중심적 분노가 서려 있었다. 명절이지만 강식은 미용실 문을 억지로 열었다. 딸랑. 문 열리는 소리에 미용실 원장과 직원이 놀란 얼굴로 돌아봤다. 아, 강식 씨? 무슨 일이에요? 강식은 가게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 발걸음은 마치 사냥꾼의 걸음 같았다. 미양이 여기 왔지? 네? 아니요. 명절이라. 거짓말하지 마. 탁. 강식은 원장의 앞에 놓인 컵을 쥐어 집어던졌다. 컵은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다. 직원 둘은 숨을 삼켰다. 내 마누라가 여기로 왔을 리 없다고? 분명히 너희한테 연락했을 거야.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원장은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다. 강식은 한참 원장을 노려보다가 마지막으로 가게 전체를 둘러보고 말했다. 오늘은 그냥 갈게. 근데 만약 숨기고 있는 거면 너네도 가만 안 둬. 그리고 미용실 문을 세게 닫고 나갔다. 원장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강식은 동네 시장으로 향했다. 미양이 늘 장을 보던 곳이었다. 그는 시장 상인들에게 일일이 다가가 물었다. 우리 마누라 못 봤어요? 애 하나 업은 여자. 몇몇 상인은 놀란 눈으로 대답했다. 요 며칠 못 봤는데요. 그러자 강식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다. 거짓말 같은데? 진짜요. 설마 우리가 왜 거짓말을? 강식은 상인의 가판대로 발을 올리고 고개를 기울여 노려보았다. 내 아내가 사라졌다고.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몰라? 그게 말이 돼? 상인은 주름진 손으로 옷깃을 조여잡고 말했다. 정말 모릅니다. 강식은 시장 전체를 돌아다니며 수십 명에게 물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살기를 느끼고 뒤로 물러났다. 시장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강식은 미양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첫 번째 친구. 미양이 너네 집에 있지? 아니야. 연락도 못 받았어. 거짓말하지 말고 빨리 데려와. 은하까지 데려갔다고. 정말 아니야. 너 요즘 상태 왜 그래? 강식은 전화를 끊으며 욕을 내뱉었다. 미친 것들 다들 한패인가. 두 번째 친구. 어디 숨겼어? 뭐라고? 숨겨?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 아내가 어디 있는지 말해. 안 말해. 네가 뭔데? 강식은 대뜸 전화를 던져 벽에 부딪히게 했다. 전화기가 박살났다.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점점 더 광기 어린 표정이 되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곳. 친정. 강식은 사실 친정으로 갔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마지막까지 미뤘다. 아침이 밝자 미양의 친정집이 있는 마을 근처로 나타나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여기 미양이 친정 맞죠? 예, 그런데 어젯밤에 혹시 봤어요? 애 업은 여자. 그의 말투엔 위협적인 기운이 묻어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했다. 못 봤는데요. 하지만 그 대답이 이미 뭔가 숨긴다로 해석되는 순간 강식의 얼굴은 검게 일그러졌다. 거짓말하면 나중에 후회할 텐데. 그러고는 친정집이 있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 발걸음이 잔디를 밟을 때마다 작게 바스라지는 공포가 퍼져나가는 듯 했다. 강식은 멀리서 미양의 친정집을 바라봤다. 지붕도 낮고 담도 낮고 오래된 단층집. 그래, 여기가 마지막이지. 그는 천천히 가까이 다가갔다. 문을 두드릴까? 부숴버릴까? 들어가 사람들을 위협할까? 여러 악한 선택이 머릿속을 스치던 순간 갑자기 한마을 남자가 뒤에서 불렀다. 여기 사는 분들 요즘 몸이 안 좋으셔. 찾으려면 나중에 다시 와요. 강식은 고개를 옆으로 돌려 천천히 그 남자를 바라봤다. 눈빛이 섬뜩했다. 그래요? 그럼 나중에 다시 올게요. 입꼬리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그는 잠시 친정집을 바라보다 천천히 뒤돌아 걸어갔다. 마을 남자는 그가 떠나는 방향을 끝까지 지켜보다 한숨을 내쉬었다. 저 인간 그냥 집착이 아닌데. 친정집 안에서는 아버지가 창문 틈으로 강식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놈,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아버지는 손을 꽉 쥐었다. 미양아, 네가 저놈에게 다시 잡히면 이번엔 정말 못 버틴다. 방 안에서 은하를 안고 있던 미양은 아버지의 말에 눈을 크게 떴다. 공포는 더 깊어졌고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단 생각이 엄습했다. 그러나 동시에 지켜야 할 이유도 더 강해졌다. 은하, 그리고 내 삶. 이제는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 강식이 마을 근처까지 온 그날 밤 미양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은하는 엄마의 긴장감을 느꼈는지 중간중간 잠에서 깨어 칭얼대고 조그만 손으로 엄마의 옷깃을 꽉 움켜쥐었다. 미양은 은하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주며 작게 속삭였다. 은하야, 엄마가 이제 절대 널 놓치지 않을게. 우린 지켜야 해. 불안, 공포, 후회, 분노, 슬픔이 뒤섞여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방 밖에서 거의 새벽까지 창문을 지키며 조용히 집 주변을 살폈다. 강식이 다시 올 수 있다는 불안이 집안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해가 떠오르자 아버지가 말없이 마루에 앉아 온몸으로 한숨을 내쉬듯 숨을 들이켰다. 미양아, 내 아버지. 이대로는 안 된다. 그 한마디는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든 걱정과 분노를 품고 있었다. 네가 다시 그 집으로 가면 그놈이 또 폭력을 쓸 게 분명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은하도 위험할 거다. 아버지의 음성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결단이 있었다. 미양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알 수 있었다. 이혼해야 한다. 그놈한테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그 말은 현실적이었고 동시에 두려웠다. 미양은 눈을 감았다. 떠올랐다. 강식의 주먹. 날아다니던 주방 그릇. 잠들지 못했던 밤들. 두려움에 몸을 움츠렸던 순간들. 그리고 은하가 울던 장면들. 그리고 결심했다. 네, 할게요. 저 이혼할래요.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아버지는 이웃 아주머니에게 잠시 은하를 맡기고 미양을 데리고 읍내로 향했다. 버스를 타려 했지만 사람들의 눈길이 부담스러워 아버지는 작은 트럭을 끌고 갔다. 트럭 안에서 미양은 연신 손을 닦았다. 불안이 손끝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아버지는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겁먹지 마라. 너는 잘못한 게 없다. 도와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은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위로였다. 읍내 변호사 사무실은 단층 건물 2층에 있었다. 문을 열자 작은 종소리가 울렸다. 딸랑. 작은 상담실 안에는 젊지도 늙지도 않은 40대 초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깔끔한 와이셔츠와 정돈된 서류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 말을 듣는데 익숙한 차분한 눈빛. 그가 바로 이 변호사였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미양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손을 주먹처럼 쥐어도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가 대신 입을 열었다. 딸이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어 한다. 이 변호사는 의자의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 말에 미양의 눈이 금세 촉촉해졌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던 말들을 이제는 누군가가 들어준다고 생각하니 감정이 한꺼번에 솟구쳤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남편이 폭력을 써요. 미양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금세 울음을 참지 못했다. 전화 못 받으면, 밥 조금 늦으면, 아이가 울면, 친구들이 집에 오면 그냥 이유 없이 손찌검을 해요. 이 변호사는 다급하게 메모하지도 표정을 과하게 찡그리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듣고 중간중간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사실을 놓치지 않으려는 태도로 집중했다. 도망쳤습니다. 근데 곧 찾아올 거예요. 저 너무 무서워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아버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다 이야기를 들은 이 변호사는 잠시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폭력 증거는 있으신가요? 미양은 고개를 끄덕였다. 몸멍 자국 사진 몇 장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순간 미양은 급하게 가방을 뒤져 구겨진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그동안 미용실에서 일하며 겨우 모아둔 전 재산 200만 원이 들어있었다. 손이 떨리는 채로 그 봉투를 이 변호사 앞으로 밀었다. 이거 수임료예요. 다 드릴게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 돈은 미양이 안 먹고 안 사고 몸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며 모아온 생존의 기록이었다. 이 변호사는 봉투를 보며 표정이 굳어졌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봉투를 밀어 돌려놓았다. 이 돈 지금 주실 필요 없습니다. 네? 나중에 천천히 내셔도 됩니다. 우선 당장 더 중요한 건 본인과 아이가 안전한지 여부입니다. 미양의 눈이 커졌다. 그 말은 그 어떤 말보다 큰 위로였다. 이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환한 확신의 말이 미양의 삶에 처음으로 들어온 안정이자 희망이었다. 이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 언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천천히 설명했다. 폭력 사진 확보, 진단서 가능 여부, 강식과의 연락 금지, 접근 금지 신청 가능, 친정과 은하의 안전 확보, 임시 거처 마련 검토. 전문가의 말은 이제까지 혼자 도망치며 숨죽였던 시간과 달랐다. 아버지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기 부탁하네 하고 짧게 말했다. 이 변호사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네, 이분과 아이는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돕겠습니다. 그 말은 강식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짓눌린 세상 속에서 처음으로 켜진 희미하지만 강한 불빛이었다. 미양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다. 이제 나도 살 수 있을까? 미양과 아버지가 이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친정으로 돌아온 지 이틀 뒤 마을에는 이상한 공기가 돌기 시작했다. 왠지 모르게 낯선 시선이 동네 곳곳을 훑고 지나가는 느낌. 밤이면 개들이 이유 없이 짖어대는 날이 이어졌다. 아버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 밤마다 마루에서 창문을 지켰고 미양은 방 안에서 은하를 끌어안고 숨을 죽이고 지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불길한 기운은 곧 현실이 되어 나타났다. 명절 연휴 마지막 날 밤 읍내의 작은 주점에서 소동이 벌어졌다. 야, 한 잔 더 가져오라니까 왜 이렇게 늦어? 강식의 고함 소리가 밤거리를 울렸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그것보다 더 위험한 건 그의 눈빛이었다. 주점 주인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 지금 손님이 많아서 조금만 기다리시죠. 기다리라고. 내가 지금 처가댁에 숨어있는 미양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이 바쁜 와중에 내가 술이라도 못 마시면 되나. 탁. 테이블이 발로 차여 뒤집혔다. 술잔이 산산조각 났다. 사람들이 놀라 뒤로 물러났지만 강식은 오히려 더 소리를 질렀다. 다들 왜 쳐다봐? 내 마누라가 도망갔어. 내 애까지 데리고. 내가 그걸 그냥 두겠어. 그의 광기 어린 외침에 주점 안은 얼어붙었다. 종업원이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 너무 취하셨어요. 그만하시죠. 그러자 강식은 종업원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쳤다. 너도 미양이 어디 있는지 아냐? 동네에서 소문 들었겠지? 뭐 몰라요. 강식은 한참 동안 종업원을 노려보다가 다시 큰 소리로 욕을 내뱉고 주점을 뛰쳐나갔다. 주점 사장은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주변 손님들이 뜯어말렸다. 괜히 건드렸다가 더 큰일 나요. 저 사람 눈이 정상 아니었어요. 며칠 뒤 미양의 친구 세라는 밤에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어둠 속에서 이상한 인기척을 느꼈다. 누구세요? 답은 없었다.
하지만 도로 가로등 아래 천천히 그림자가 드러났다. 바로 강식이었다. 오랜만이다. 세라는 숨이 턱 막혔다. 강식의 눈빛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먹잇감을 보는 시선이었다. 미양이 어디 있는지 말해. 나 정말 몰라. 연락도 못 받았어. 강식은 조용히 걸어왔다. 발자국 소리조차 위협적이었다. 너 미용실 같이 다니던 사이 아니었어? 그러면 모를 리가 없지. 정말이야. 내가 왜 거짓말을 해? 그러자 강식이 갑자기 세라의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 쾅! 화면이 산산조각. 세라는 소리를 질렀다. 그만해. 왜 그래? 강식은 낮고 차갑게 말했다. 미양 숨기고 있으면 너도 가만 안 둬. 내가 못 올 때가 어딨겠어? 여기서 위협의 진짜 의미가 드러났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 세라 얼굴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 여자는 내 여자야. 아무도 절대 숨길 수 없어. 그리고 갑자기 훅 돌아서 거리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세라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곧장 미양에게 전화할까 고민했지만 혹시 그게 더 위험해질까봐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복자는 처음엔 미양이 도망간 걸 며느리의 버릇 없음 정도로 여겼다. 그래서 처음 며칠간은 아들 강식을 달래려 했다. 하지만 강식은 그마저도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루는 복자가 조심스레 말했다. 강식아, 일단 진정하고 엄마 걱정이나 하세요. 그년이 우리 집을 어떻게 보고 말을 왜 그렇게 하니? 순간 강식은 손에 있던 컵을 벽에 던졌다. 와장창. 복자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다. 엄마가 미양이 편들잖아. 내가 뭐 틀렸어. 내가 뭐 잘못했는데. 아들.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애 데리고 도망갈 정도면 엄마까지 나한테 이럴 거야. 앞으로 내 일에 끼어들지 마. 복자의 얼굴이 놀람과 분노, 두려움으로 일그러졌다. 하지만 그 순간 복자의 마음도 완전히 돌아섰다. 저 여자. 결국 우리 집을 망쳐놨구나. 복자는 이후 원래보다 더 독한 말들을 주변에 퍼뜨리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왜 도망갔겠어? 실증 난 거지. 요즘 젊은 것들 다 그렇다니까. 우리 아들은 착해서 그렇지 다른 집 아들 같으면 질질 끌어다가 데려왔을 거야. 이런 왜곡된 말들은 동네에 소문처럼 퍼져나갔다. 그러나 미양에게는 해가 될 소문만 더해질 뿐이었다. 이날부터 강식은 친정 근처를 배회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이 말렸다. 강식 씨, 여기 오면 안 돼요. 미양이는 입 다물어요. 강식은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분명 비정상적인 웃음이었다. 내 마누라 찾으러 온 건데 왜 사람들이 이리 난리지? 그는 도로 옆에 차를 세워두고 하루에도 여러 번 친정 쪽 골목을 힐끔힐끔 후었다. 밤에는 차 안에서 불도 끄지 않은 채 친정집이 보이는 방향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그 그림자를 몇 번이나 창문 틈 사이로 보았다. 저놈, 진짜 미쳤구나.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다 손끝까지 덜덜 떨렸다. 아버지는 미양에게 이 사실을 숨기려 했지만 미양은 이미 조금씩 눈치를 채고 있었다. 그 밤 미양은 은하를 꼭 안고 가만히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 어둠 속에는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강식의 광기가 웅크리고 있었다. 그리고 미양은 깨달았다. 이대로는 나도 아버지도 은하도 위험해. 그리고 더 확실한 결심을 하게 된다. 이혼만이 길이다. 그리고 은하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 강식의 위협은 친정집까지 스며들었다. 미양은 은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앞으로의 이혼 준비를 위해 돈을 벌어야 했다. 아버지, 저 일하러 나가야 해요. 안 그러면 은하를 지킬 수 없어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미양아. 은하는 내가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 벌어라. 미양은 가방을 챙기며 잠시 망설였다. 은하를 친정 아버지에게 맡기는 것은 마음 한켠이 무겁지만 더 이상 강식에게서 도망치면서도 돈 한 푼 없이 버틸 수는 없었다. 미양이 구한 일자리 첫날 버스로 30분 거리의 작은 식당이었다. 사장은 미양을 보며 말했다. 애도 있고 경력도 미용실 뿐이니
서빙보다는 설거지부터 해보세요. 뜨거운 물과 세제 냄새가 코를 찌르고 기름기 낀 접시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미양의 손은 곧 물집이 생기고 피가 배어나왔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돈이 필요하다. 은하를 지키기 위해서. 퇴근할 때 사장이 말했다. 일은 잘하지만 얼굴이 너무 창백하네요. 미양은 애써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내일도 올게요. 그녀는 귀가하는 길에도 마음을 다잡았다. 친정 아버지가 은하를 돌보는 동안 미양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그 돈으로 은하를 지켜야 했다. 미양은 스스로에게 엄격한 규칙을 세웠다. 자신은 최소한만 먹는다. 외출 시 돈은 최대한 쓰지 않는다. 옷, 화장품, 간식은 절대 사지 않는다. 버스 대신 걸어 다닌다. 하루 식사는 밥 한 공기, 된장국 한 숟가락이 전부였다. 은하에게 필요한 것만 사면 충분했다. 친정 아버지는 딸의 절약 생활을 보며 늘 안타까워했다. 젊은 애가 이렇게 먹지 말고 쓰러지면 어떡하냐. 미양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아버지. 은하만 잘 먹이면 돼요.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모든 고통은 은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식당 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혼과 양육권 문제,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미양은 새벽 4시에 시작하는 마트 청소 일을 추가로 시작했다. 눈이 얼어붙은 새벽, 미양은 빗자루를 잡고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먼지와 쓰레기를 쓸었다. 가끔 지나가는 트럭 불빛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럴 때마다 미양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버텨야 해. 은하를 위해 끝까지. 손은 점점 굳고 몸은 피곤했지만 미양은 포기하지 않았다. 강식은 점점 더 미쳐갔다. 친정 주변에 나타나는 횟수도 점점 늘어났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창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멀리 가로등 아래 담배 불빛이 깜빡였다. 강식이었다. 아버지는 숨도 쉬지 못한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저놈 설마 지금 우리 집을 보고 있는 건가? 다음 날 아버지는 미양에게 조심하라고 말했다. 딸아, 정말 조심해야 한다. 미양은 이미 마음속으로 모든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었다. 친정집에 돌아오자 아버지는 은하를 안고 마루 한쪽에 앉아 있었다. 오늘 하루는 어땠니? 미양은 가볍게 웃으려 했지만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다. 괜찮아요. 조금 힘들었지만. 그녀의 손은 설거지와 청소 마트 일로 인해 상처투성이었고 손끝은 굽고 손목과 팔목은 근육통으로 뻐근했다. 하지만 미양은 은하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미양은 스스로에게 단호한 규칙을 세웠다. 1. 자신의 식사는 최소한만 한다. 2. 외출과 이동 비용을 최소화한다. 3. 옷, 화장품, 간식 등 사치품은 절대 사지 않는다. 4. 버스 대신 걸어서 이동한다. 그녀의 하루 식사는 밥 한 공기와 된장국 한 숟가락이 전부였다. 아침과 저녁을 거의 굶으면서도 그 돈은 오직 은하를 지키고 앞으로의 이혼 준비와 생활비를 위해 쌓아두었다. 친정 아버지는 늘 안타까워하며 말했다. 젊은 애가 이렇게 먹으면 쓰러지면 어떡하냐. 미양은 고개를 흔들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아버지. 은하만 잘 먹이면 돼요. 은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지금 미양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식당 일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이혼 준비와 변호사 비용, 은하 양육비까지 생각하면 하루라도 돈을 더 벌어야 했다. 그래서 미양은 새벽 4시부터 마트 청소를 시작했다. 영하의 날씨 속에서 손이 얼어붙도록 바닥을 쓸고 비닐봉지를 정리하며 버려진 컵들을 모았다. 해가 조금씩 뜨면 식당으로 이동해 설거지 일을 이어갔다. 뜨거운 물과 세제에 손은 부르트고 손톱과 발톱은 갈라졌다. 그러나 미양은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의 몸보다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 은하의 안전과 미래였다. 미양은 자신이 쓸 돈을 거의 쓰지 않았다. 옷은 있는 것만 입고 세탁해서 다시 입었다. 화장품은 사용하지 않았다. 간식과 외식은 절대 하지 않았다. 버스비가 아까우면 걸어서 이동했다. 그녀는 하루에 최소 34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지만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보며 자신을 다잡았다. 조금만 더. 은하를 강식에게서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과 은하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날까지 미양은 악착같이 버텼다. 밤이면 아버지는 은하를 안고 창문 너머 어둠을 바라보며 긴장했다. 저놈이 오늘은 오지 않겠지. 하지만 마음 한켠은 알았다. 강식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며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미양은 방 안에서 은하를 꼭 끌어안고 속으로 다짐했다. 강식에게서 은하를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돈을 모아 안전한 집을 마련할 거야. 우리 둘만의 집을 가질 거야. 어느 날 미양은 버스를 타고 돌아오던 길에 산 너머 작은 집들을 보았다. 저런 집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작은 마당, 단단한 벽, 햇빛이 잘 드는 방 하나. 그곳에서 은하와 단둘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 꿈은 지금 미양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친정집은 여전히 고요했다. 하지만 미양의 마음은 하루 종일 긴장으로 가득했다. 새벽 3시 30분 알람이 울리자 미양은 고나게 잠든 은하를 조심스레 내려놓고 작은 손으로 가방을 챙겼다. 조용히 해야 해. 은하가 깰 수 있으니까. 그녀의 발걸음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했다. 아버지는 잠결에 눈을 뜨며 말했다. 오늘도 무사히 다녀와라. 그리고 아무도 따라오면 안 된다. 미양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영하의 날씨 속에서 마트 입구에는 얼음이 얼어붙어 있었다. 미양은 떨리는 손으로 빗자루를 잡고 먼지와 쓰레기를 쓸며 발목까지 차가운 물을 밟았다. 주변이 어둡고 적막해 자칫하면 넘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버텨야 해. 은하를 위해서. 오늘 하루만 더, 내일도 더. 그녀는 손톱과 발톱이 갈라지고 손등이 빨갛게 부어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주변을 지나는 트럭 불빛에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면 미양은 잠시 숨을 죽였다. 강식이 혹시라도 따라온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은하를 지켜야 했다. 새벽 청소를 마친 후 미양은 그대로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의 뜨거운 물과 세제 냄새가 코를 찌르고 기름기 낀 접시들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오늘도 하루를 버텨야 해. 이 돈이면 은하에게 필요한 것을 살 수 있어. 손은 물집과 상처로 피투성이었고 팔목은 굳어 통증이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미양은 끊임없이 설거지를 했다. 사장이 지나가며 말했다. 정말 열심히 하네. 얼굴은 창백하지만 애 하나 키우는 사람이라 그런가? 미양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내일도 올게요. 그날 밤 친정집 마당은 조용했지만 아버지는 창문 너머로 어둠을 바라보며 긴장했다. 멀리서 담배 불빛이 깜빡거렸다. 강식이었다. 그는 미양을 찾아 친정까지 오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숨죽여 강식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이번에도 설마 여기까지 오겠나.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았다. 강식은 은하와 미양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언제든 위협을 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날 아버지는 미양에게 말했다. 딸아, 오늘 밤에도 조심해야 한다. 저놈은 멈추지 않을 거다. 미양은 고개를 숙이며 속으로 다짐했다. 강식이 오더라도 절대 은하를 빼앗기지 않을 거야. 돈을 모아 안전한 집을 마련할 거야. 우리 둘만의 세상에서 살 거야. 그녀의 결심은 단호했고 그날 이후 미양은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철저히 계획했다. 미양은 하루 20시간 가까이 움직이며 수중에 들어오는 돈을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새벽 청소로 번 돈, 식당 설거지로 번 돈, 그 모든 돈을 통장에 조금씩 모았다. 손톱과 발톱이 부러지고 손등과 팔목이 시뻘겋게 부어올라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하루가 끝나고 은하를 안을 때 미양은 속으로 되뇌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 집, 우리 은하, 우리 둘만의 세상이 올 거야. 작은 희망이 미양을 그리고 은하를 버티게 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강식의 집착과 폭력성은 더욱 심해졌다. 그는 미양과 은하가 친정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올 방법을 모색했다. 아버지는 하루 종일 창문 너머를 살폈다. 멀리서 보이는 가로등 불빛 아래 담배를 피우며 어둠 속을 배회하는 사람. 저놈이 또 오고 있어. 아버지는 숨을 죽였다. 은하가 깰까봐, 또다시 불상사가 생길까봐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미양은 아버지와 함께 방 안에 앉아 은하를 꼭 안았다. 아버지, 오늘도 위험하지 않겠죠?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글쎄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그날 밤 강식은 친정집 주변을 배회하며 문을 두드리거나 창문을 살피는 행동을 반복했다. 대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미양을 부름. 마당의 불빛을 피해 몰래 들어가려 시도. 지나가는 이웃에게 은근히 정보 수집. 강식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는 미양이 밖으로 나와도 은하가 함께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아버지는 강식의 움직임을 확인하자마자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 이웃에게 알렸다. 저놈이 오늘 밤 우리 집에 올 겁니다.
혹시라도 이상한 움직임이 보이면 바로 알려주세요. 친정집 내부는 철저하게 대비했다. 대문과 창문에 임시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밤에는 불빛을 최소화하며 미양과 은하가 안전하게 잘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다. 미양은 은하를 꼭 안고 강식이 올 수도 있다는 불안 속에서 밤을 보냈다. 강식이 오늘도 오면 나는 은하를 어떻게 지켜야 하지? 그녀의 심장은 긴장과 공포로 뛰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그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다. 강식에게 은하를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돈을 모아 안전한 집을 마련한다. 우리 둘만의 세상을 만든다. 미양은 새벽 청소와 낮 설거지, 집안일을 이어갔다. 손은 물집과 상처로 가득했고 팔목과 어깨는 통증으로 뻐근했다. 하지만 그녀는 하루도 쉬지 않았다. 모든 돈은 은하의 안전과 이혼 준비를 위해 모았다. 하루가 끝나면 은하를 끌어안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조금만 더. 우리 집, 우리 은하, 우리 둘만의 세상이 올 거야. 경찰과 변호사, 친정 아버지의 대비로. 강식의 직접적인 접근은 막혔지만 그의 위협은 멈추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미양에게 말했다. 강식은 소송이 시작되면 더 난폭해질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과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오늘 밤에도 그는 분명히 뭔가 시도할 거예요. 미양은 결연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저 절대 은하를 지킬 거예요. 밤이 깊어도 미양은 은하를 안고 잠들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확신이 있었다. 강식의 위협이 아무리 심해도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 둘만의 안전한 집, 행복한 삶을 위해. 미양은 손톱이 부러지고 손등과 팔목이 갈라져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그녀와 은하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날 밤 친정집은 불을 최소한으로 줄인 채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다. 은하는 미양의 품에서 잠이 들었지만 미양의 눈은 단 한순간도 긴장을 놓지 못했다. 창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그 소리가 미양의 심장을 쥐어짜듯 했다.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전등을 끄고 작은 손전등 하나만을 켜둔 채 창가를 지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지친 그림자와 동시에 결연한 의지가 드리워져 있었다. 아버지, 저도 여기서 도울게요. 미양이 속삭였다. 아니다. 너는 은하 옆에 있어야 한다. 아버지는 낮게 말했다. 그 말에 담긴 두려움과 사랑을 미양은 한눈에 읽을 수 있었다. 그때였다. 툭. 대문 바깥에서 작은 충격음이 들렸다. 아버지는 즉시 손전등을 끄고 몸을 낮췄다. 미양의 심장은 주먹처럼 쥐어지며 뛰기 시작했다. 잠시 후 대문 손잡이가 서걱하고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열어보려 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숨을 삼켰다. 미양은 은하를 꼭 끌어안으며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잡았다. 이어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미양아나야. 잠깐만 문 좀 열어봐. 강식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술기운이 섞여 있었고 불안정했다. 대문 앞에서 이웃들이 들을까 노려보듯 낮고 날카로운 속삭임이었다. 나랑 얘기 좀 하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아버지는 미양에게 눈짓했다. 신고해라. 미양은 손이 떨렸지만 번호를 눌렀다. 112 연결음이 울리기 시작한 순간 강식의 말투가 갑자기 바뀌었다. 미양아, 듣고 있지? 너 지금 신고하려는 거냐? 대문을 세게 쾅 치는 소리가 났다. 은하가 놀라 잠에서 깨 울음을 터뜨렸다. 은하, 울잖아. 문 열어. 강식의 고함은 한겨울 공기 속에서 괴물처럼 울렸다. 아버지는 재빨리 마루에 있던 목재 막대를 잡았다. 자신도 떨고 있었지만 물러날 생각은 없었다. 휴대폰 너머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다. 신고자님, 침착하세요. 위치 알려주세요. 미양은 숨을 헐떡이며 주소를 말했다. 강식은 대문을 열기 위해 난간을 흔들고 발로 차기 시작했다. 쾅, 쾅, 쾅. 미양아, 나오라고 했어. 아버지는 강식을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꺼져라. 지금 경찰 온다. 강식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웃음소리를 냈다. 차갑고 섬뜩한 웃음. 경찰? 그래. 부르면 되지. 그래도 너희가 나한테서 평생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는 대문을 한 번 더 세게 걷어찼다. 꽝. 은하의 울음이 방 안에 가득 퍼졌다. 미양은 그 울음을 들으며 무릎이 풀릴 뻔했지만 이를 악물었다. 괜찮아, 괜찮아. 은하야, 엄마가 지켜줄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은하를 품에 더 꼭 끌어안았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강식의 그림자가 대문 너머에서 움직이다가 갑자기 뒷골목 쪽으로 사라졌다. 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깊게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올 줄 알았다, 올 줄 알았어. 경찰차가 정문에 도착했을 때 미양은 아직도 심장이 두근대며 떨고 있었다. 경찰은 주변을 수색했고 강식의 발자국이 담장 뒤쪽 눈 위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경찰 한 명이 말했다. 미양 씨, 오늘은 정말 위험했습니다. 이 정도면 접근 금지 명령을 바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미양은 은하를 꼭 안은 채 대답했다. 생각하고 있어요. 저 이 집 말고 은하랑 저 둘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찾을 거예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안에는 슬픈 책임감이 가득했다. 그래야지 딸아. 여긴 이제 너무 위험하다. 그날 밤 경찰이 돌아간 뒤에도 미양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 서 있던 강식의 그림자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더 단단한 결심을 세웠다. 지금 모으고 있는 돈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나는 더 일할 거야. 더 아파도 더 힘들어도 은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야. 그리고 겨울 새벽 알람이 울리기 전에 미양은 이미 눈을 뜨고 있었다. 오늘도 버텨야 해.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잠든 은하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 둘만의 집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미양의 새로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친정집은 여전히 고요했다. 하지만 미양의 마음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손목과 팔목의 통증, 손등의 부어오름, 새벽 청소와 식당 일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늘 해야 할 계획을 떠올리며 가방을 챙겼다. 오늘은 집을 보러 가야 해. 속으로 다짐하며 은하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친정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딸아, 조심해야 한다. 은하 데리고 외출하는 거 오늘은 정말 위험할 수 있어. 미양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아버지. 최대한 조심할게요. 은하랑 둘이 안전하게 살 집을 꼭 찾아야 해요. 그녀는 눈치를 살피며 버스 대신 걸을 수 있는 경로를 계획했다. 그리고 작은 도시의 구석구석을 돌며 임대집 정보를 확인했다. 매번 집을 볼 때마다 그녀는 내부 구조, 창문 위치, 출입구 안전성 등을 철저히 점검했다. 강식이 따라올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며 주변 건물과 골목길도 살폈다. 몇 채를 돌아본 뒤 미양은 드디어 마음에 드는 작은 집을 발견했다. 작은 마당과 햇빛이 잘 드는 방, 그리고 이웃과 충분히 떨어진 위치. 가격도 예산 안에 들어왔다. 여기라면 은하랑 단둘이 안전하게 살 수 있어. 그녀는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다짐했다. 하지만 집 계약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다. 식당과 새벽 청소 일을 계속하며 통장에 조금씩 쌓인 돈을 이번에는 안전한 집 계약금으로 써야 했다. 그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손등을 바라보았다. 붉게 부어오른 피부, 갈라진 손톱, 물집 가득한 손. 이 손으로 우리 집을 만들 거야. 그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집 계약을 준비하는 동안 강식의 위협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다. 친정집 주변을 배회하며 은근히 정보를 수집하려는 그의 움직임이 잦아졌다. 그러나 경찰과 친정 아버지의 대비 덕분에 직접적인 접근은 막혔다. 미양은 은하를 안전하게 지키며 한 발짝씩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야 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1. 계약금을 확보하고 안전한 집을 확보한다. 2. 은하와 함께 친정집을 떠난다. 3. 새 집에서의 생활을 시작하며 강식의 접근을 막기 위한 추가 안전 조치를 마련한다. 4. 남은 돈과 수입으로 변호사 비용과 양육비를 준비한다. 그날 밤 미양은 은하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희미하게 가로등이 흔들리고 강식의 그림자가 떠오를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여전히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전보다 단단한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 둘만의 집이 있어. 강식에게서 은하를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우리 둘만의 세상을 만들 거야. 미양의 싸움은 이제 생존을 넘어 새로운 삶을 향한 전략적 결심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준비를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날 은하와 함께 그 작은 집을 계약하기 위해 다시 길을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며칠 후 미양은 은하와 함께 새 집으로 향했다. 작은 마당과 햇빛이 드는 방, 이웃과 충분히 떨어진 위치까지 확인한 집이었다.
손에 든 계약서와 열쇠를 바라보며 그녀는 드디어 한 걸음 내디뎠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긴장감을 느꼈다. 여기서 은하랑 안전하게 살 수 있어.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문을 열었다. 은하는 작은 방 안을 두리번거리며 좋아서 깔깔 웃었다. 엄마, 우리 집 진짜로 생겼어? 미양은 눈가가 붉어졌지만 미소를 지었다. 응, 우리 둘만의 집이야. 이제 누구도 방해하지 못해. 하지만 안전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집 계약을 마치고 짐을 정리하는 동안 미양은 친정아버지와 경찰에게서 받은 최신 소식을 떠올렸다. 강식이 최근 CCTV를 피해 다니며 은근히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네요. 경찰의 말에 미양은 손에 쥔 열쇠를 꼭 움켜쥐었다. 조심해야 해, 은하와 내가 안전해야 해. 그날 밤 미양은 은하와 함께 새 집에서 첫 잠을 잤다. 밖은 조용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긴장으로 가득했다. 멀리서 담배 불빛이 깜빡였고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바람 소리는 그 어떤 적신호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미양은 점점 이상한 징후를 감지했다. 이웃이 전해준 이야기, 쓰레기통에 남겨진 쪽지, 집 주변에 자주 보이는 낯선 그림자. 강식은 여전히 미양과 은하를 포기하지 않고 한 발짝씩 그녀들의 삶 속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엄마, 저 그림자 누구야? 은하가 작은 손으로 창밖을 가리켰다. 미양은 심장을 쥐어짜듯 떨리면서도 침착하게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은하. 그냥 바람이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 밤 집 앞 울타리에 강식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미양과 은하를 흔들 방법을 찾고 있었다. 미양은 단호하게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집은 우리가 지킬 거야. 은하를 절대 내어주지 않을 거야. 그녀는 즉시 보안 강화 계획을 세웠다. 창문과 문의 잠금 장치 추가 설치, CCTV 설치와 움직임 감지 센서 확보, 이웃과 경찰 연락망 강화, 은하가 혼자 있을 때도 절대 방치하지 않기. 그날 밤 미양은 은하를 꼭 안고 속으로 되뇌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 둘만의 세상은 안전해질 거야.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강식이 얼마나 집착하든 그의 위협이 얼마나 거세든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은하를 지키는 한 내 삶은 멈추지 않아. 이제 미양과 은하의 싸움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새 삶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방어전으로 본격화되었다. 강식의 그림자는 여전히 바깥에서 움직이고 있었지만 미양은 한층 더 단단해진 결심과 계획으로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미양은 새 집의 안전을 확보한 후 변호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를 시작했다. 강식의 폭력성과 집착을 입증해야 했기 때문이다. 휴대폰과 문자 기록, 협박 문자, 위협적 통화, 집착적인 연락 내역을 정리. 사진과 영상, 친정집과 새집 주변에서 찍은 강식의 접근 장면, 담배 불빛, 그림자, 발자국과 쪽지. 증인 확보, 친정 아버지와 이웃들의 증언 확보. 경찰 기록, 신고 내역, 출동 기록, 강식의 반복된 접근 시도. 미양은 매일 새벽 청소와 식당 설거지, 집안일을 이어가면서도 이 증거들을 철저히 정리했다. 손은 물집과 상처로 피투성이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강식은 점점 난폭해졌다. 법원 앞에서 협박 전화와 문자를 보내고 은근히 새집 주변을 배회하며 압박했다. 하루는 새벽 2시, 은하가 잠든 사이에 강식이 마당 담장 근처를 맴돌았다. 저놈이 오늘도 온 거야. 미양은 은하를 품에 꼭 안고 숨죽이며 감시 카메라와 센서 알람을 확인했다. 알람이 울리자 강식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발악하며 골목길로 사라졌다. 그는 법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집착을 멈추지 않았다. 미양은 변호사와 경찰에 즉시 연락했다. 강식이 오늘 새벽에도 접근했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경찰은 순찰 강화와 긴급 대응 계획을 알려주었다. 법원에서 미양은 손에 든 증거를 제출하며 말했다. 저는 단지 은하와 제 삶을 지키고 싶습니다. 강식 씨는 은하와 저를 끊임없이 위협했고 폭력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안전하게 살 권리를 원합니다. 판사는 미양이 제출한 문자 기록, 사진, 증인 진술, 경찰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결국 판결은 다음과 같이 나왔다. 이혼 확정, 미양과 은하의 양육권 완전 귀속. 강식 접근 금지, 미양과 은하 집, 직장, 친정 등 500m 내 접근 금지. 재산 분할과 변호사 비용 미양에게 유리하게 결정. 하지만 강식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판결 후에도 그는 변호사 사무실, 법원 주변, 미양과 은하의 새집 주변을 배회하며 발악했다. 강식은 점점 광기에 가까운 행동을 보였다. 새집 주변을 몰래 감시하며 은근히 접근.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위협적 행동. 친정아버지와 이웃에게 협박성 메시지 전달. 결국 경찰과 변호사는 강식의 폭력성과 집착을 법적으로 강하게 기록하고 강제 정신과 진단을 요청했다. 정신과 전문의는 반복되는 협박과 집착, 폭력적 성향을 관찰한 후 즉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강식은 결국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미양과 은하를 위협할 수 없게 되었다. 그동안 미양이 수집한 증거와 법원의 판결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결과였다. 강식이 입원한 이후 미양과 은하의 일상은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다. 은하는 엄마 품에서 웃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 정말 우리 집이에요? 미양은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응, 우리 둘만의 집이야. 이제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드려. 미양은 여전히 새벽 청소와 식당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지만 마음속 두려움은 사라졌다. 이제 그녀와 은하는 두려움 없이 웃고 꿈꾸고 성장할 수 있는 삶을 갖게 되었다. 밤이면 미양은 은하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 삶은 안전하고 행복할 거야. 그녀의 눈빛에는 단호함과 평화가 공존했다. 강식의 그림자는 더 이상 그녀들의 삶을 위협할 수 없었다. 미양과 은하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두려움 없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다음엔 더 재밌고 감동적인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